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이제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 사상과 역사 42번째 강의로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추리론에서 얘기하는 인의 삼상과 인의 종류와 인의 삼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불교 인식논리학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혈량과 비량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혈량은 이제 직접 느끼는 거죠. 감각을 해서. 비량은 사유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이고, 이제 현대적 용어로 푼다면은 추리를 통한 지시다, 추론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 중에 혈량과 비량 중에 비량, 추리를 갖다가 이 불교 인식학에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리는 내가 스스로 어떤 추리를 할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추리가 있고, 또 남에게 그런 간접적인 지식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추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위한 추리를 갖다가 위자비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자비량. 나를 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추리, 이것을 위타비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스바답 아누마나. 이것은 알았다 아르마나. 그러니까 스밥은 자신, 아르타는 몸을 위한, 빠라는 남, 이것은 몸을 위한. 그래서 자기를 위한 아누마나 추리, 남을 위한 추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한 추리일 경우에, 자기 자신이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추리일 경우에는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산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서 불이 있구나 하고 금방 알죠. 아니면은 건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창문 바깥에서 밑에 갑자기 창문에서 연기가 막 검은 연기가 흘러나와요. 그럼 놀래서 창문 바깥을 쳐다보게 불 났는 줄 알고 금방 알아요. 그런데 남을 위한 추리의 경우에는 언어를 통해서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듯이 3단 논법, 삼지작법에 의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저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궁이처럼 시간이 걸리죠. 이게 남을 위한 추리예요. 그런데 내가 추리할 경우에 머릿속에서 이 창문 밑에 불이 났구나,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눈에 보니까 마치 아궁이처럼 그런 다음에 뛰어가지 않죠.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안 해요.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추리는 즉각적, 마치 혈량 직접 지각처럼 즉각적이죠. 그러니까 혈량이나 나를 위한 추리는 추리의 대상과 추리한 그 주체가 아주 동질적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위한 추리일 경우에는 언어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3단 논법, 삼지작법 사용을 해야지 되죠. 삼지작법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어드렸듯이, 그러니까 종, 인, 유라는 이런 3단 논법을 사용해서 추리를 표현해야지 그것이 남을 위한 추리가 되죠. 종은 주장에 해당하는데,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산에 불이 있다 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를 못 본 사람한테 왜 하고 물어보니까 이유를, 저 산에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연기는 연기가 있다고 해서 불이 있다는 보장이냐 하고 따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거해야 되겠죠, 근거. 그러니까 궁극적인 근거, 토대를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실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아궁이처럼. 아궁이에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느냐, 불을 뗐기 때문에. 그죠? 안이 뗀 굴뚝에 연기 나는 말이 있죠. 그 식으로 마치 아궁이처럼 이라는 실례를 이제 들어주게 되겠다. 이러면 상대방이 설득이 돼요. 그렇구나. 그럼 자산에 불이 났겠구나. 연기가 확실하다면은 이렇게 설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바로 이유예요. 인. 그래서 이제 한으로 불교 인식 논리학을 번역할 때 인명학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죠. 원인, 이유를 밝힌 학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첫 번째가 자성인, 두 번째가 결과인, 세 번째가 이것은 이제 비인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거로서 드는 이 이유는 이제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연기라는 이유도 요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 연기는 결과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추론식일 경우에는 결과인 말고 자성인을 사용하는 식도 있고 비인지인을 사용하는 추론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성인은 스바바바 헤뚜, 결과인은 까리아 헤뚜, 까리아가 범어에서 결과다 하는 뜻입니다. 비인지는 안 우빨랍디 헤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자성인의 경우에는 어떤 추론식이냐면은 저것은 나무이다. 이제 일단 주장을 하는데 종이죠 주장이 저것은 나무이다.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좀 우리말로 권한을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화이기 때문에. 원래 이것은 이제 심샤바이기 때문에 인도에는 심샤바라는 나무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심샤바 나무를 모르시니까 매화이기 때문에 매화가 나무죠. 매화가. 그죠? 그다음에 이유. 유는 이제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잎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매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은 나무이다. 왜냐하면 매화 때문에. 물론 뻔한 얘기죠. 야 저게 매화야라고 그건 나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저거는 야자야 할 경우에 그럼 그건 나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 매화라고 이제 말을 한 이 매화라는 이것은 어떻게 돼요? 나무의 범 속에 포함되는 식물이에요. 나무라는 큰 범 속에 매화도 있고 야자도 있고 무슨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화를 분석해 볼 경우에는 나무가 저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을 갖다가 바로 다성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성인이다. 그러니까 매화의 자성이 바로 나무예요. 매화의 자성이. 그렇죠? 매화의 본성이. 그래서 본성인이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본성인. 근데 이것은 이제 서양 철학적인 용어로 푼다면, 풀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냐면은, 러시아의 치르바스키라는 아주 대불교학이 있었는데, 1940년대 초였죠. 근데 이분이 부디스트 불교 논학에 대한 책을 저술하셨는데, 이분이 이것을 서양 용어로 이 분석적인 원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분석적인 원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매화를 분석해 보면은 매화는 개념 속에 이 나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화인 것만 알면은 금방 나무인 걸 알 수가 있죠. 칸트 철학에서 판단을 분류할 때 칸트에서 종합 판단과 분석 판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다. 그때 이제 이 종합 판단은 어떤 거냐면은 물체는 무게를 가진다. 이런 것들이 종합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 판단은 물체는 연장을 가진 크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석 판단이에요. 물체라는 개념만 분석해도 크기라는 그런 개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에 의해서 자동으로 더 판단이죠. 근데 물체와 무게의 관계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물체는 무게를 가진다. 그때 물체와 무게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종합된 이제 그런 관계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물체는 무게를 가진다는 판단은 그래서 종합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물체 중에 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풍선에 넣으면 막 떠올라요.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체 중에는 무게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구나 하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엄밀히 보니까 헬륨 수소도 무게가 있어요. 더 가벼운 물체 속에서는 가라앉게 되겠죠. 무게가 있죠. 그 식으로 모든 물체가 무게가 있다는 경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걸 판단이다. 경험에 의해서 파악된 판단을 종합 판단 얘기하는데
이때 저것은 나무이다 매이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경험이가 아니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매화라는 개념만 분석하면은 아이고 나무이고 그냥 알아요. 이런 인이 바로 자성인이에요. 결과인은 조금 아까 무체는 무게가 있다듯이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종합 판단에 해당하는 이제 종합 판단을 이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바로 결과인이죠. 그래서 저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할 때 연기라는 개념을 암만 분석해봤자 불이 안 나와요. 연기라는데 불이 있다는 사실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애가 이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 이제 공간에 갇혀서 뭐 10년, 20년 살았대 봐요, 만하게. 근데 연기 왔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몰라요, 절대. 평소 생활하면서 불만 때문에 연기가 나고, 물론 불이 있는 경우에 연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연기가 있을 땐 반드시 불이 있어요. 이 사실이 경험적으로 파악이 되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만 보면 아이고 불이 있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인을 경험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적인 원인이다. 혹은 이제 종합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의 종류 중에 자성인은 인의 개념을 분석하면, 원인의 개념을 분석하면은 종의 서술어, 주장에 나와 있는 이 나무는 이 뒤에 부분, 이게 서술어죠. 이 이제 개념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는 이제 추리일 경우에 자성인을 갖는 추리이다라고 얘기하고, 결과인을 갖는 추리는 이 원으로 사용된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불이라는 이제 이 서술어죠. 이것을 소증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증법은 그러니까 증명 대상이죠.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능증, 증명작용을 하는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능증에 의해서 소증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능증과 소증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종합이에요. 경험적 관계예요. 연기가 있는 걸 봤을 때 반드시 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 보고도 그런 체험에 우리가 불이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쓰이는 연기는 이제 결과인의 한 예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비인지인 것을 갖다 하나 더 설정하는데, 디그나가 진나심 이후에 다르마키리티 법칭이라는 분이 불교 논리학의 대가였던 말씀드렸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저술 중에 니아야 빈두라는 책이 있는데, 니아야 빈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비인지인의 종류를 11가지로 세분을 하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비인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되지 않음의 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되지 않음의 인. 그 말에 없음의 원인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없다고 할 경우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때 사용되는 이유, 근거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다 하고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물단지가 없다 할 경우에 그 근거가 뭐예요? 없다 할 때 우리가 없다는 사실 직접 지각된 거 아닐 경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없는 사실이 무인데 없음이에요. 무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무 자체,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무에 대한 인식은 추리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추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사는. 근데 물론 이제 인도 내의 다른 학파에서는 무 자체, 없음 그 자체가 이 직접 지각에 의해서 그냥 인식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도 있었어요. 없음 그 자체가. 또 실제 인도 논리학 말고도 철학 전체가, 인도 사상 전체가 이 무에 대해서 아주 심한 분석을 하고 있었죠. 무에 대해서. 또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학에 사용되는 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발견 혹은 발명한 민족이 바로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기원후 한 7세기까지, 6세기까지는 0을 몰랐어요. 0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중에 로마자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숫자에 여기에는 0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0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쓰던 그 숫자에는 0이라는 숫자가 없었죠. 0이 없는 줄 알았어요. 0 자체를 갖다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아라비아가 인도와 유럽 사이에 있죠. 인도에서 가져온 0이라는 수학의 기호를 서양 사람들한테 소개해 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서양 수학에 0이 도입되죠. 그러면서 서양 수학이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죠. 인도에서는 이 0을
영이 우리가 이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색 할 때 공 자체가 바로 영입니다. 영을 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냐. 그러니까 수냐가 바로 영의 이제 이름이죠. 이름. 색즉시공 공성도 수냐의 수냐. 똑같이 부풀어 오르다, 팽창하다 이런 뜻을 갖는 말인데 원래. 그래서 이 수냐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이 수학책을 보면은 동그랗게 칠한 다음에 펜지 쓴 다음에 이걸 색칠을 해버려 까맣게. 이게 영이에요. 이것이 서양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이 서양 수학의 여긴 발전을 일으키게 됐죠. 왜냐하면 로마자 갖고 숫자를 쓸 경우에는 12, 13 쓸 수 있어도 나중에 100, 1000, 만만 쓸 경우에는 칠판을 한 10번 썼다 해야지만 만 숫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영 도입 때문에 자릿수가 생겨서 이제 인도 서양 수학이 이제 급격히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무에 대해서 이 불교 말고 바이셰시카 학파라는 인도의 바람교의 한 학파가 또 있었습니다. 바이셰시카 혹은 승론 학파 혹은 위세사 학파 한문으로 할 때는 승론 그러니까 뛰어날 승자를 써가지고요. 혹은 위세사라고 음역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에 대해서 이제 무는 직접 지각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무는 네 가지 있는데 무도 분류를 해요. 무에도 색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에도 없음 그 자체는 그냥 단순한 없음인 줄 알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걸 또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동력이죠. 그래서 없음도 하나가 있다가 없어진 무 뭐냐면 촛불이 켜지는 걸 다 껐을 때 아까까지는 촛불이 있었는데 껐으니까 없어졌죠. 이게 이제 있다가 없어진 무예요. 그 다음에 빈 촛대를 가져와서 조금 있다가 성냥으로 불을 거예요. 이때 나중에 불이 켜지겠죠. 그러면 아직 긴 촛대의 단계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아직 생무예요. 그렇죠? 아직 뒤에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미생무예요. 그 다음에 또 있겠어요. 또 하나가 이제 상대무. 상대무는 뭐냐 하면은 음해하는 소에는 말이 없죠, 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소가 없고, 서로 없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이제 상대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무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없는 해가지고, 그는 이제 불경에 많이 나온 비유로 사용되는데, 토끼의 뿔이 없어요. 근데 토끼뿔, 그 다음에 거북이 털 매끈매끈하죠. 그 다음에 공중의 꽃, 공화. 그러니까 이제 눈병 든 사람이 허공을 보면은 꽃이 펴 있어요. 이 공화. 또 하나가 성녀의 아들, 애기 못난 여자가 성녀 돌석자 써가지고 성녀인데 그 아들. 이것도 없는 거죠. 절대무죠. 이렇게 이제 무를 이멸무, 미생무, 이제 이미 멸한 무, 그 다음에 미생무는 생기지 않은 무,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무, 절대무 해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면서 그런 무 자체는 우리의 감각에 지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논리학에서는 그런 무 자체는 아니다. 감각에 지각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 이제 비량에 의해서 추리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바로 무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없음을 추리할 때 사용되는 이 인이 바로 비인입니다. 인지되지 않은 것 같다가 입증하는 그런 증명하는 이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비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저 책상 위에 물단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류 3단 논법에서 저 책상 위에 물단지가 없다. 그 다음에 이유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을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의 조건이 알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뻔한 얘기죠. 그죠? 눈도 훤히 잘 보이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앞에 막힌 것도 없어요. 그런데 봐도 틀림없이 있었으면 보였어야 될 것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단지가 없다 이렇게 안다라고 이 책상 위에 물단지가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이것이 직접 지각이 아니고 추리에 의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면은 저 책상 위에 물단지가 없다. 그 이유는 인지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근데 이제 이때 인의 조건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 산에 먼 산에 책상이 없다.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눈도 떠 있고 앞에 막힌 것도 없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없다고 말 수 없어요. 숯불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비인지인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았을 경우에 또 시력이 없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막힌 게 없을 경우에 이렇게 인지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없다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비인의 이제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인진의 종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나중에 다르마키리티 법칭 스님의 후에 저술에서는 뭐 18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해서 이 물을 아주 또 상세히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불교 논리학서에 의한 불교 인식 논리학서에 얘기하는 이 비인진에 대한 조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지식은 그 불교 말고 그 이외의 학파인 그 이제 수론학파, 승론학파 혹은 와시카학파에서는 그 없음 그 자체는 직접 지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지각이 아니고 출이되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인류 3단 논법에 사용되는 원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일교 인식논리학에서는 그 원인이 또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원인의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원인은. 그것을 이제 보통 인의 삼상설이다. 인의 삼상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종인류 3단 논법의 인이라는 번째 이유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이제 한자로 하겠습니다. 비원시종법성. 두 번째가 동품정일성. 세 번째가 이인변무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 박샤, 다르마트바, 사박, 세바, 샤트밤, 빗박사, 위아브리테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이기 때문에 마치 아공이처럼 이런 3단논법 논정식에서 이 연기라는 이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변시종법성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때 이 변시종법할 때 이 종법은 저산에 하는 겁니다. 저산에 대한 그 논리적인 호칭입니다. 호칭. 저산. 그러니까 저산에 반드시 연기가 있어야지 돼요. 이게 변시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산에 불이 있다. 그다음에 이유를 연기가 있기 때문에 하고 들었는데 그 연기가 저산이 아니고 다른 산에 있을 경우에 이때도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추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변시종법성. 그러니까 이는 반드시 주장의 주제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저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이런 것을 어길 경우에 논리적 오류에 빠지니까 이제 이런 설정을 먼저 해놓는 거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걸 어길 경우에 어떤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동일성인데 같은 경우에만 있어야 된다. 이럽니다. 같은 경우에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동품은 같은 경우, 정의는 에만,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 다른 경우에 없고 같은 경우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실예가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이상.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불이 있는 곳에 연기가 있는 경우가 한 군데 이상은 이 사실 말고도 다른 데서 있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궁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있는데 연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 그 출현이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이에요. 왜? 아궁에서 불이 있을 때 연기 있었으니까. 물론 술 같은 경우에는 화로에 여기는 연기가 안 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이제 이 빈품정일성에서는 어쨌든 하나 이상만의 사례가 같은 사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이품변무성이에요. 이품변무성.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불이 없는 곳에 이임은 같지 않은 경우요. 불이 있다 증명하는데 불이 없는 곳에는 결코 절대로 연기가 없어야 돼요. 이 이품변무성이에요.
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기인 사실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이 추론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막 나는 데가 있었어요? 그건 없어요. 반드시 연기가 났다 하면 반드시 불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불이 있다고 해서 연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연기가 나면 반드시 불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다른 경우에는 이제 결코 없어야 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또, 첫 번째, 주제에는 반드시 소속돼야 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논식에서 사용된 인만이 올바른 인이라고,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인의 삼상소리죠. 이제 올바른 원인이, 올바른 이유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이제 그런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은 추론식, 그러니까 이제 불교 논리학이 현량론과 비량론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그 중에 비량론 중에 사용되는 이제 추론식이죠. 비량의 위타비량, 남을 위해서 3단 논법을 작성할 경우에 그때 두 번째 인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게 이제 뭐냐면 자성인, 결과인, 비인 세 가지가 있었죠. 또 이런 인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것은 동품종일성, 이제 그 다음에 변시종법성 첫 번째는, 그다음 세 번째가 이분변무성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런 인의 삼상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의 삼상 중에 어떤 것을 어길 경우에 어떤 논리적 오류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논리적 오류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논리적 오류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